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별로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횡보하고 있어요. 하늘색 후행 스팬과 주가 캔들도 정배열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고 있어요.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모양을 보면 고점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점을 올라오지 못했는데 일치하고 있고, 두 개의 고점은 저점은 어떻게 보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상승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물론 조정이 지금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인데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패턴상으로는 상승 삼각형 모양이라서 삼각형 만든 다음에 재차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나스닥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쉬고 올라와서 쉬고 이런 패턴인데 현재 장세는 짧게 올라와서 짧게 쉬고 짧게 올라와서 짧게 쉬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못 가면 다우지수도 못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우지수 짧게 랠리 나온 다음에 RSI 내려와 버렸어요. 60까지 내려왔고 나스닥 RSI를 안 봤네요. 나스닥 RSI는 그냥 반등하는 수준에 아직 52로 못 올라섰으니까 상승으로 보기는 힘들죠. S&P 500입니다. S&P 500은 나스닥과 다우의 중간 정도 되는데 모양은 나스닥과 비슷해요. 다만 중간 고점이 살짝 높아지긴 했어요. 보면은 S&P 500 보면 후행 스팬이나 주가 캔들 보면 저점이 올라오고 고점도 살짝 높아진 거예요. 이번에 고점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모양을 좀 갖출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튼 조정을 마치고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랑 모양이 비슷하죠. 올라와서 횡보, 올라와서 횡보 그렇게 돼 있고 다만 RSI 보면 과매수권에 있다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어가는 국면은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게 필반 지수인데 필반 지수가 조정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고 그러면 보통은 먼저 시작했으면 먼저 끝나야 되는데 먼저 시작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올라섰음에도 그렇게 보면 필반 지수가 자칫 작년에 그런 패턴을 반복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반 지수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주가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하락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행보세 급격한 하락은 안 할지라도 왜냐하면 RSI 이미 30 근처에 있으니까 그리고 구름대까지 한번 침탈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보면 작년에 나스닥이 상승하는 가운데 필반 지수는 거의 1년 내내 행보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장세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필반 지수가 행보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 중에 삼성전자하고 사실 하이닉스가 문제가 됩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주가지수 올라가는데 물론 걔네들이 주도주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방해 요소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채 가격을 보겠습니다. 국채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개파락했는데 그 이유는 금리가 이제 금리 결정을 앞에 두고 내려갈지 올라갈지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급락이 나온 것 같고 갭을 메꾸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금리 결정은 파월이 하는 거잖아요. 파월의 그날까지는 요동을 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상승세에 있으니까 일단은 금리를 내리는 거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죠. 유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유가는 63달러인데 유가가 원래 물가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현재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관세입니다. 유가는 논외인 것 같아요. 유가는 안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연준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게 LRS는 내려오고 있긴 한데 완만합니다. 기울기를 올라갈 수 있는 처지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 반등을
반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RSI도 뭐 반등을 했는데 50 이상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MACD 오실레이터도 뭐 음이 계속 있는데 음이 본격적으로 줄지도 않고 지금 현재로서 지표는 후행적이잖아요. 지표는 일단 완만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 상태고 단기만 반등했기 때문에 살짝은 아직은 하락의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단기가 일찌감치 또 고개를 들었는데 여기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져 버릴 건지 아니면 과열권까지 올라갈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표는 하락을 좀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다행히 줄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줄다가 벌어질 거거든요. 그럴 때 위치가 캔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직은 캔들의 위치가 중립적으로 21선에 있습니다. 5일선이 아직 21선에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돼요. 이평선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캔들 차트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 5개, 지난 달까지 5개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번 달에 거의 뭐 음봉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5개 나왔고, 보통 5개 나오면 음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나올 확률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개파락한 부분에 있어서 양봉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뭐, 양봉이 나올 수도 있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우주선은 이미 깨졌어요. 근데 깨졌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주선이 양봉으로 또 깨졌는데 다시 한번 또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아주 기기묘묘한 모양인데 이런 모양이 이거는 돌파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주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10주선 지지받고 우주선 돌파하고 있으니까 아주 나쁜 모양은 아니죠.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5일선이 21선 근처에 어기적대고 있고 캔들이 뭐 갭 상승을 올라섰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그렇죠. 계속 올라서느냐 이게 문제죠. 여기에서 다시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점도 일단 낮아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둥그런 모양을 만드는지 봐야죠. 그러면 종목들 애플이 랠리를 했네요. 애플이 갭 상승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종목상으로 애플이 끌고 간다 그러면 나스닥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스닥은 상승으로 가고 필반 지수는 횡보하고 그런 시나리오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마소가 이제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하락했었는데 하락을 멈췄고 그리고 RSI도 보면 쌍바닥 나왔어요. 그래서 뭐 상승을 안 하더라도 마소가 나스닥 걸림돌은 안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하락세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하락세고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깎아먹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알파벳이 갭 상승해서 급등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알파벳, 애플 이런 애들이 좋네요.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하락세예요. 아직은 하락세고. 근데 RSI 이미 다 과매도권에 내려와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락세입니다. 브로드컴 올라섰지만 횡보입니다. 횡보고 테슬라도 뭐 박스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이온큐도 박스권 안에 들어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행보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들이 인텔도 행보고 반도체들이 그렇죠. AMD도 하락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건 버펫 주식인데 아래에서 한 단계 올라선 다음에 행보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보니까 오늘 눈에 띄는 게 애플하고 알파벳이고 역시 미국은 이 좋은 주식이 많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올리니까 나스닥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한번 MACD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스닥 MACD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아직
둥그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때고, 둥그렇게 떨어지려면 반등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고점을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하락세로 봐야 됩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도 5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긴 했어요. 이제 다우지수도 힘이 빠지고 MACD 자체도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이고 S&P 500도 MACD 하락하고 있고 5일선, 21선 근처에 어그적되고 있습니다. 캔들이 보니까 5일선 위로 올라서지도 못했어요. 나스닥도 5일선에 못 올랐었잖아요. 아직 이게 상승 모양을 갖춘 건 아니에요. 뉴욕 지수도 데드크로스 앞두고 있습니다. MACD. 그리고 캔들이 5일선 아래 있고. 필반 지수인데, 필반 지수는 완연히 하락하고 있어요. 완연히 하락하고 있고. 갭 하락한 부분인데, 그거를 채우질 못하고 있네요. 5일선이 21선 재차 데드크로스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일 약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산바닥이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죠. 볼린저 밴드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겠죠. 결정 안 났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아래쪽을 보고 있는 게 몸에 좋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칠게요.